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나 물건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믿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그 당연했던 풍요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재기나 패닉 바잉 때문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유통 대란도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공급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설마 이게 부족해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품목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용유부터 시작해 베리류, 고급 육류는 물론 레몬주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탁에 필수적인 것들이 가뭄, 전쟁, 전염병, 물류 붕괴, 그리고 100년 만에 기상이변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장기적인 품귀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특정 품목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최근 마트에서 이상하리만치 텅 빈 매대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신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이전에 구하기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12가지 품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이 12가지 품목 중 몇 개에 의존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12번째, 올리브 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과 2024년의 가격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셨다면 2026년 이전에 다가올 상황은 그 2배는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전 세계 올리브 오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년 연속으로 생산량의 35에서 40%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력 부족이나 유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기후가 고요한 암살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섭씨 46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올리브를 나뭇가지 위에서 그대로 말려버렸고, 가을에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그나마 남은 것들마저 휩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올리브 나무 급사병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병은 조용히 퍼져나가며 수개월 만에 올리브 농장 전체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농장이 강제로 베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다시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이 2026년은 물론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유럽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미 매대에서 거의 사라졌고, 주요 브랜드들은 2025년 생산량을 조용히 50% 줄이고 고급 레스토랑에 우선 공급하며 소매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급 오일이 사라지자 일반 올리브 오일마저 도미노처럼 끌려 들어가며 가격이 분기마다 예고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등 서구식 식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올리브 오일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 마트 매대가 비어있지 않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가격이 이미 30에서 40% 급등했다는 사실이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물건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발 앞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코코아 제품, 즉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다크 초콜릿입니다. 코코아는 6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소비가 늘어서도 노동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전례 없는 흉작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연속으로 변덕스러운 날씨, 때 아닌 폭우, 장기간의 폭염과 지력 고갈로 생산량의 30에서 40%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파괴자는 카카오 부초병 바이러스입니다. 이 식물병은 카카오 농장 전체를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천천히 고사시킵니다. 한 번 감염된 나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수천 헥타르를 베어내야만 했고 다시 심어 수확하기까지는 4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갈된 공급량을 세계는 빠르게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코코아 가격은 1970년대의 최고점을 뛰어넘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제과 업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술, 슈링크플레이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장지는 그대로지만 초콜릿바는 더 가볍고 작아지고 코코아 함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가격을 당장 2배로 올리지 않고 이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배합을 바꿔 코코아 함량을 줄이고 설탕과 다른 첨가물을 늘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아프리카의 일부 코코아 가공 공장들이 원료가 없어 아예 가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농장에서의 부족과 공장에서의 부족이라는 이중 품귀 나선을 만들어냅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은 이미 2026년 1분기 이전까지 재입고 불가라는 경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위로와 기분 전환,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복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초콜릿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작아지고 서서히 매대에서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코코아 흉작이 계속된다면 고급 초콜릿 한 조각이 계산대에서 가볍게 집어들던 일상용품이 아닌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사치품이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10번째,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레몬, 귤, 자몽이 포함됩니다. 감귤류는 전문가들이 현대 역사상 최저점이라 부르는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의 흉작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하강 나선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해충과 대형 허리케인, 그리고 특히 그린 인병 때문에 오렌지 생산량이 거의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병은 열매가 기형적으로 익고 극도로 시큼해지며 수확 전에 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한때 무성했던 과수원은 이제 앙상한 나무들만 줄지어 서 있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한편 지중해 지역은 기록상 가장 더운 겨울을 겪으며 감귤류의 성장 주기 전체를 교란시켰습니다. 나무들은 동면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꽃을 피웠다가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치자 대량으로 고사했습니다. 2024에서 2025 시즌 많은 지역의 귤과 오렌지는 거의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감귤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고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00% 오렌지 주스는 이미 희귀품이 되었고 많은 회사가 희석하거나 배합을 바꾸거나 이전에는 수입한 적 없는 나라에서 오렌지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량은 플로리다와 지중해의 생산량 급감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가격은 멈출 기미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위기는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감귤류가 귀해지고 비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는 특히 피로와 면역력 저하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짧지만 섬뜩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레몬 공급 보장 불가. 레몬처럼 흔한 과일의 공급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9번째, 커피입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모두 해당됩니다. 커피는 세계 시장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은 주요 재배 지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나무는 시들고 커피 체리는 쪼그라들었으며 많은 지역을 통째로 베어내야 했습니다. 2년 연속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 아라비카 시장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우와 홍수, 산사태가 산악지대 수확량의 약 30%를 파괴했습니다. 이미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이 자연재해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 시장에 나오는 고품질 아라비카의 공급은 더욱 희소해집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약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3위의 커피 소비국인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주요 로스터리 업체들은 이미 가격을 18에서 25% 인상했고 일부 소규모 카페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 때문에 특정 스페셜티 원두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희귀했던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더욱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2026년 중반까지는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커피는 아침을 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일상에 활력을 주는 바꿀 수 없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자연재해로 반복적으로 타격을 입을 때 질문은 더 이상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아닙니다. 과연 내년에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매달 오르는 식음료 가격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조용히 얇아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도록 마트에서 일어나는 실제 변화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8번째, 해산물입니다. 연어, 새우, 게, 랍스터가 포함됩니다. 해산물은 어떤 전문가의 예측보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바다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타격은 비정상적인 해수 온도 상승입니다. 단 2대 3도의 상승만으로도 야생 연어, 새우, 게는 서식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많은 지역이 그 2배 가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족 자원들은 수백 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하며 전통적인 어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동 경로마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래스카와 메인주의 많은 어부들은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도 물고기떼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획 할당량은 최대 60%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보존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연어학의 개체수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명태가 자취를 감춘 것처럼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사고와 산란장 오염 문제가 더해집니다. 2024년과 2025년 몇 차례의 화물 유출 사고로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핵심 어장에 그대로 쏟아졌고 일부 어업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업계는 분명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2026년까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게와 랍스터는 역사적인 감소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선 코너에서 해산물이 사라지는 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 익숙한 저녁 식탁에 오르던 생선구이가 내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7번째, 특정 품종의 쌀입니다. 자스민, 바스마티, 칼로스 같은 향미입니다. 쌀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식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시장은 거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자스민, 바스마티와 같은 고급 향미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세계 쌀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와 같은 기관들은 비축량 감소와 무역상들의 재고 미회복으로 인해 향미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는 극심한 기상 이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규칙한 강우, 고온, 비료값 상승이 생산량을 감소시켰고 자스민 쌀의 주요 공급국들은 수년 만에 최악의 수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식인 쌀 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쌀은 그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향미에 익숙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주식입니다. 세계 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그 여파는 밀, 옥수수 등 다른 모든 곡물 가격의 연쇄적인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밥상 물가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모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힘을 실어주세요.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신선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입니다. 건강한 식단의 상징이자 아침 식사의 단골 메뉴인 신선 베리류가 분석가들이 부드러운 과일 역사상 가장 긴 겨울이라 부르는 품귀 현상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딸기와 블루베리 대부분을 생산하는 캘리포니아는 15년 만에 가장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을 겪으며 개화가 줄고 열매 맺음이 약해져 시즌 초반부터 생산량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충분한 저온 기간이 없으면 딸기와 라즈베리 식물은 자연적인 성장 주기를 잃어버리는데 이는 한 시즌 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겨울철 미국의 중요한 공급처인 멕시코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비수기 강우로 수출량이 35%나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 역시 연초 3차례의 서리로 꽃의 약 30%가 파괴되어 사실상 시즌 전체를 망쳤습니다. 세계의 주요 공급원이 동시에 약화되면서 많은 유통업체들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신선 베리류가 특히 딸기와 라즈베리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의 확실한 결과는 냉동베리가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안정적이고 가격을 올리기 쉬우며 2025년 상반기 내내 소비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선한 딸기가 마트 매대에서 몇 달 동안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냉동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리를 먹는 습관을 완전히 멈추시겠습니까? 5번째, 특별한 가루들입니다. 아몬드, 코코넛, 귀리, 카사바, 병아리콩 가루입니다. 이 가루들은 더 이상 소수의 식단 관리자들만을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글루텐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며 혈당을 조절하려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새로운 부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행동의 변화는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 대체 가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아몬드의 수도인 캘리포니아는 장기적인 건조기에 접어들며 원료 아몬드 공급이 급감했고 아몬드 가루는 2026년까지 이어질 품귀 현상에 빠졌습니다. 귀리 가루는 지난 2년간 글루텐 프리 수요가 2배로 증가한 것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제분 회사들은 생산 능력을 충분히 빨리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료 기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신 예측에 따르면 기리 가루는 2026년에 40% 더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모든 대체 가루들의 가장 위험한 공통점은 생산량을 즉시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장을 확장하는 데는 최소 1에서 2년이 필요하며 물류산업은 여전히 더디게 회복 중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6년은 글루텐 프리빵, 저탄수화물 베이커리, 키토 팬케이크가 마트에서 희귀 아이템이 되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특정 육류 부위입니다. 꽃등심, 안심, 돼지 목살, 닭 날개입니다. 마트에 고기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2025년과 2026년은 고급 부위가 지난 10여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생산사슬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육가공 공장들은 현재 약 72%의 가동률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많은 주에서 도축 및 분류 작업을 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처리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끔찍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국가 냉장 비축량이 작년 동기 대비 40에서 50% 감소했습니다. 비축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고급 육류입니다. 프라임 등급 소고기, 꽃등심, 안심은 전국적으로 부족하며 유통업체들은 슈퍼마켓보다 레스토랑을 우선시하여 일반 소비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돼지 목살은 한때 쉽게 사서 요리할 수 있는 부위였지만 이제는 수요 급증과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가격이 55%나 올랐습니다. 닭 날개 역시 품귀 나선에 갇혔습니다. 스포츠 시즌과 휴일 수요로 소비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육류는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농장이 이전 공급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꽃등심과 안심이 사치품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위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붉은 고기 섭취를 완전히 줄이시겠습니까? 세 번째, 유제품 대체품입니다.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식물성 요거트, 비건 치즈입니다. 식물성 유제품 산업은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공장과 농장 양쪽에서 생산 사슬이 막혀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트밀크 및 아몬드밀크 시설은 고압 필터와 같은 특수 부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데 현재 4대 6개월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회사는 소매 슈퍼마켓 대신 커피 체인과 같은 대형 고객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료 측면에서는 아몬드 생산량이 물가 상승과 극심한 기후 변동성으로 약 31%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물성 우유에 사용할 수 있는 아몬드의 양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한편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에서 벗어나 소화가 더 쉬운 옵션으로 전환하는 45세에서 70세 사이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약 2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시장을 완전히 불균형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내부 경고에 따르면 유기농 아몬드 밀크는 2026년 중 6대 9개월 동안 품절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6년은 식물성 우유가 트렌드가 아니라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희귀품이 되는 첫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조림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통조림 토마토, 파스타 소스, 토마토 소스가 마트 매대에서 사라지는 보기 드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공용 토마토 중심지인 캘리포니아는 섭씨 46도에 달하는 기온으로 꽃이 일찍 떨어지고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는 미국 시장을 위한 껍질 벗긴 토마토와 파사타 생산의 중추입니다. 그곳의 어떤 충격도 즉시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지역의 많은 통조림 공장들은 물 부족에 직면하여 세척, 가공, 통조림 생산 능력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스타 소스 가격 25에서 35% 인상, 그리고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조림 토마토의 파상적인 품절 사태입니다. 일부 주요 브랜드는 2025년 4분기까지 자체 브랜드, PB, 상품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가 라인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많은 가정이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의존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식용유입니다.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콩기름 등입니다. 이것은 식료품 시장의 진정한 폭풍입니다. 항상 저렴하고 언제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식용유가 수년 만에 가장 깊은 품귀 현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장기화된 전쟁은 생산과 운송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카놀라 수출국인 캐나다는 2024년 극심한 기후 변동성으로 작물 손실을 입었습니다. 콩기름의 중추인 아르헨티나는 장기간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공급원이 동시에 약화되자 세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식용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60%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병입 공장들은 팔레트, 컨테이너, 원자재 부족을 보고하며 생산을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024년 9월 일부 주요 소매 체인의 내부 보고서는 2025년 일부 주에서 식용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렴한 식용유들은 수백만 가정이 주방 비용을 절감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2026년 이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까지 기다린다면 매대에서 기름 한 병을 볼 수는 있겠지만 많은 가정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격표가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패닉 바잉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이 진정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작, 가뭄, 전쟁, 운송 병목 현상, 그리고 극심한 기상이변.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돈이 있어도 슈퍼마켓에 재고가 없는 상황. 이것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위협입니다. 어떤 품목이 사라질지 미리 아는 것은 매대가 실제로 비기 전에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미 이 목록에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낭비 없이 식량을 비축하고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얻은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